번개호흡 계승자로 유리 멘탈의 소유자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서 번개호흡 제1형을 극한의 단계까지 올려놓는 한편 작품 내내 현실적이고 인정 많아 보였던 아가츠마 제니츠. 그의 어린 시절은 그리 유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려져 불분명한 성장 과정을 거쳤고 어느 한 여자를 만나 사랑의 도피를 꿈꾸다 결국 사기를 당하고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렇게 팔릴 위기에 놓인 제니츠는 우연한 기회로 번개호흡 교육자인 쿠와지마 지고로의 눈에 띄게 되는데요. 번개호흡 계승자로 입문하게 된 제니츠는 훈련을 받게 되지만 노력하는 것이 싫어 계속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혀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이 싫다며 나무에 올라타 발악하던 제니츠는 벼락을 맞아 머리색이 노랗게 탈색되어 버립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변변치 않게 느껴졌던 사형 카이가쿠는 스승의 곁을 떠나라며 멸시하지만 그래도 제니츠는 자신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카이가쿠를 존경했죠. 둘은 번개호흡을 구사하는데 차이가 있었는데요. 제1형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제니츠와 제1형만 사용하지 못했던 카이가쿠는 그렇게 같은 스승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신이 반했던 여자에게 버림받으며 마음 놓을 곳 없던 제니츠에게 훈련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훈련은 홀로 서야 하는 시간이었고 그런 시간이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자꾸만 도망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스승인 지고로는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하나밖에 쓰지 못한다면 그 하나를 극한까지 갈고 닦으면 된다는 격려를 하는데요. 그렇게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각해주는 스승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죠. 그렇게 성장한 제니츠는 최종 선별에 통과해 첫 임무에 나서게 되었고 자신은 죽고 말 것이라며 울고 있던 중 어느 여성이 말을 걸어오자 자신에게 반한 거냐며 다짜고짜 결혼을 하자 조르기 시작하죠. 그런 그를 경멸의 눈을 보내며 탄지로가 제지하자 결혼할 여자를 잃었다며 책임지라 이야기하곤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을 지켜달라 이야기하는데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여자에게 사기당하고 그렇게 번개호흡을 훈련하게 되었다는 자신이 기살대가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함께하게 된 둘은 어느 집 앞에 당도하게 되고 그 앞에서 겁을 먹은 듯한 남매와 함께 기분 나쁜 북소리가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곧 집안에 있던 오니의 혈기술로 탄지로와 제니츠는 떨어지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멧돼지 가죽을 뒤집어 쓴 개인을 발견하며 제니츠는 멘붕에 빠지는데요. 이내 남매의 오빠인 쇼이치와 함께 오니를 마주하게 되죠. 이에 기절해버린 제니츠. 오니가 쇼이치를 공격하려 하자 무의식의 상태에서 병력일성을 시전하며 단칼에 오니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의식이 있을 땐 오니에게 두려움을 느끼며 한 발도 내딛지 못했던 그였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선 오니로부터 주변을 보호하고 당당히 오니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그가 보여주었던 두려움은 거짓이었을까요? 작중 제니츠가 보여준 두려움의 형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버림받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니에 의해 죽는 것이었죠. 둘 모두 공통적인 원인이 존재했는데 바로 나약한 자신이라는 인식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나약한 자신이기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고 또 오니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란 인식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런 그이기에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주변을 잘 살폈던 인물이 바로 제니츠였습니다. 쿄우가이를 처치하자 집 밖으로 튕겨져 나온 제니츠는 오니의 냄새가 난다며 탄지로의 개를 공격하려던 이노스케를 막아세우는 한편 개를 끌어안고 지키려 하는데요. 이는 탄지로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다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죠. 이미 개 속에 존재하는 것이 오니임을 알고 있었지만 오니를 소중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탄지로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말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이의 소중한 것을 함께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노스케의 공격을 피하지 않고 막아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지키려는 마음, 바로 이것이 제니츠의 강함을 이끌어내는 힘이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임무에 나선 제니츠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나타구모산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데요. 얼마 안가 네지코를 데려간 탄지로를 따라 서둘러 산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인명거미를 마주하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도망치며 제발 악몽에서 깨게 해달라며 소리치던 그의 앞에 아들거미 오니가 나타납니다. 아들거미 오니는 겁쟁이 같은 모습의 제니츠를 조롱하기 시작하고
달라지고 싶다고 다짐한 제니치는 다시 기절하듯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죠. 이후 준비 동작만으로 인명거미들을 제압하고 유견 병력일섬을 시전하며 아들거미 오니를 베어냅니다. 특히나 아들거미 오니는 자신의 목이 베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죠. 이 과정에서 무의식의 상태였던 제니치는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지구로의 모습을 떠올리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되뇌이는데요. 그렇게 전집중 호흡을 통해 독이 퍼져가는 것을 늦추고 후속으로 도착한 충주 쿄초 시노부에 의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후 탄지로, 이노스케와 함께 제니치는 기능 회복을 위해 나비 저택에 머물게 되죠. 중증 부상으로 뒤늦게 훈련에 합류한 제니치는 탄지로와 이노스케에게 여자들과 놀고 있었던 거냐며 화를 내고 이내 카나오의 존재를 마주하게 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이내 훈련을 포기하기에 이르는데 그런 그를 다시 훈련의 길로 인도한 건 탄지로의 성장과 시노부의 유인 덕분이었죠. 그렇게 승부욕이 올라오고 훈련의 목적이 명확해지자 제니치는 훈련 도입 9일 만에 전지중 호흡 상중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회복한 제니치에게 탄지로 이누스케와 함께 무한열차를 타 염주 렌코쿠 쿄주로를 만나라는 지령이 날라옵니다. 열차를 처음 본 탄지로와 이노스케를 촌뜨기라 놀리며 열차에 올라탄 제니치는 거기서 기행을 남발하는 염주 렌코쿠의 모습에 더욱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내 오니의 존재가 밝혀지고 다시 한번 제니치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내 엠무의 혈기술에 의해 제니치는 잠이 들고 말고 꿈속에서 네즈코와 데이트를 하는 꿈을 꾸다 자신의 정신의 핵을 부수러 온 남성에게 이곳에 왜 남자가 있냐며 가위를 들고 거세하려는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이내 혼자 잠에서 깨지 못한 채 네즈코와 승객들을 유견 병력일섬을 시전해 지켜내며 이런 대사를 내뱉습니다. 잠에서 깬 제니치는 렌코쿠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고 상현이 가까이 있음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오열하듯 렌코쿠의 죽음에 슬퍼하다 이노스케의 박치기에 기절한 제니치는 깨어나자마자 가장 많이 상심했을 탄지로에게 발길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겉으로 보이기엔 겁쟁이에 불과하지만 이타적인 모습의 제니치를 마주하게 되죠. 렌코쿠의 죽음으로부터 4개월이 흘러 이제 제니치는 홀로 임무에 나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평소와 같이 임무에서 돌아오던 제니치는 나비저택에서 일하던 아오이를 음주인 우주이 텐겐이 멋대로 데려가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오이 대신 탄지로 이노스케와 함께 자신이 대신 가겠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도착하게 된 유곽 거리에서 유녀로 병장하여 제일 마지막으로 헐값에 텐겐의 아내들을 찾기 위한 잠입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제니치가 잔입한 유곽은 쿄고쿠야로 그곳에서 여자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러 향하는데요. 그러나 이때 선배 유녀가 온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내 겁을 먹게 된 제니치는 시종아이를 막아주다 공격을 받고 기절하게 되고 결국 다키의 혈기술에 의해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비 속에서 잠든 제니치는 이노스케에 의해 구해지게 되고 잠이 든 상태에서 분신과 싸우고 이내 이노스케와 함께 다키의 앞에 나타나 괴롭히는 아이에게 사과하라며 무의식의 상태에서 분노를 표출하죠. 그렇게 다키 규타로와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열쇠 속에서 제니치는 더욱 빠른 속도로 병력일섬을 구사 이노스케와 함께 다키의 목을 베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상현 6의 다키 규타로가 정리된 후에야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이후 가장 부상이 적었던 제니치는 탄지로와 이노스케보다 빠르게 다른 임무에 나서게 되며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임무와 훈련, 회복을 반복하던 제니치는 지주들과 합동 강화 훈련에 돌입합니다. 우주의에 의한 기초 체력 향상으로 시작해 미치리의 유연성, 무이치로의 고속이동, 사주의 검술, 풍주와 무한대결, 암주에 의한 근육 강화 훈련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이었는데요. 극한에 가까운 훈련 상황에 도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최고조로 이르던 제니치는 참새가 가져다준 편지를 받고 각성하며 훈련에 임합니다. 과연 그를 각성시킨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정황상 새로이, 상현 6이 된 카이가쿠의 소식에 스승인 지고로가 할복했다는 내용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싫지만 사형으로서 존경하던 카이가쿠가 오니가 되었고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켜주었던 지고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할복했다는 사실에
더 이상 나약한 자신이 되어선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최종 국면, 라키메의 무한성에서 제니치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드디어 카이가쿠를 맞이한 제니치는 계속해서 자신을 경시하는 카이가쿠에게 더 이상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왜 오니가 된 거냐며 번개의 호흡 계승자인 자식이 왜 오니가 된 거냐 따지다 결국 지구로의 할복 사실에 분노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제니치가 얼마나 공감력이 뛰어난지 알 수 있었죠. 죽어가는 스승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또 제자가 오니가 되었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표현해내며 후계자 복도 없던 스승이 불쌍하다며 그 분노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둘의 전투는 완전히 달라진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겁쟁이의 모습이 아닌 상현육을 농락시킬 정도의 강자가 되어 있던 제니치였습니다. 제1형을 제외한 여러 형을 시연하며 제니치를 공격하던 카이가쿠. 그런 그를 보며 지난 날을 회상하며 노력가였고 외골수였던 그를 존경했던 자신이었지만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번개의 호흡 제7형 활의 신을 시전합니다. 이 공격으로 결국 카이가쿠의 목은 베어지고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기술을 제니치에게만 알려줬다며 편애했다는 말에 제니치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렇게 카이가쿠를 물리친 제니치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지고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카이가쿠와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다며 자신이 없었다면 카이가쿠가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며 또 하라범에게 은혜를 갚지 못하고 지주도 되지 못해 미안하다는 제니치에게 마지막으로 지고로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이후 제니치는 무라타의 도움으로 회복하고 도우마를 쓰러뜨린 이노스케 카나오와 함께 유시로의 눈을 붙이고 무장과 싸우지만 금세 무잔에 의한 공격에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이후 다시 일어난 이노스케와 무잔에게 맞서가는데요. 이노스케에게 아직 탄지로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며 탄지로에게 사는 것만 생각하라고 소리치는 제니치. 네즈코와 가족이 기다리지 않느냐며 진심으로 탄지로를 위한 이야기를 이어가며 최선을 다해 무잔에게 맞서갑니다. 그렇게 이노스케와 함께 두 다리를 잃어가며 제니치는 분투했고 이로 인해 탄지로가 무잔을 몰아붙여 봉쇄하는 데 성공하며 결국 무잔이 소멸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제니치는 무잔을 소멸시켰다는 기쁨도 잠시 다시 한번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탄지로가 오니가 되었다는 것이죠. 동료들과 네즈코를 공격하는 탄지로를 보며 소리치는 제니치. 그럼에도 탄지로의 공격은 멈추지 않음에 제니치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하라고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카나오가 나타나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탄지로에게 주입하고 탄지로는 내면에서 무장과 대치하다 마침내 인간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 탄지로에게 평생 동안 가뿐하며 네즈코를 아내라 이야기하며 아내의 목도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제니츠. 그렇게 모두는 나비저택에 당도해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된 후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필로그에 따르면 제니치는 결국 네즈코와 결혼하여 후손을 낳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탄지로는 제니치가 다정하고 강한 사람이란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버림받는 것과 나약한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스승의 믿음과 네즈코의 존재를 통해 삶을 지탱하며 강해질 수 있었던 제니츠. 자신이 강하단 걸 깨닫지 못한 채 외적인 것에 현혹되긴 했지만 자신의 주변을 소중히 여겼던 제니츠였기에 평화로운 일상이 더욱 행복하지 않을까요?